순천 지역 경전선 조성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첫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전선 노선의 지중화를 요구하며 설명회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강진군과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모 사업에 함께 도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류업체가 아마존에 입점했습니다.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의 된장과 청국장 등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전라남도가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배추와 시설고추 등 농작물 2,00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복구 비용 6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양곡을 반출하기 위해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철도가 개통됐죠. 바로 경전선입니다. 현재 경전선은 경남 밀양과 광주 송정을 잇는 300km 구간을 말하는데요. 경전선 고속 전철화 사업에 순천 지역 노선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각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논란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첫 주민 설명회를 갖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은 노선의 지중화를 요구하며 설명회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전선 노선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예정된 순천 관광문화센터 앞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전선의 도심 통과 구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심 내의 교통안전의 문제나 지금 현재 한 6번 정도 다니고 있는데 이게 46번 넘게 다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소음,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주민설명회는 지체 없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에 대한 용역사의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용역사인 동명기술 측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시내 구간에 설치된 선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한 가지와 일부 도심 구간을 우회하는 노선 한 가지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순천 도성 구간만 비전철화가 돼 있고 현재 미개란 구간이라서 전철화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의회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는 순천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철화 사업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천 시민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을 지중화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시로 오늘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후 수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대책위에서 제출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들을 다시 담아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이 좀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 소동 끝에 마무리된 국토교통부의 첫 주민 설명회. 시민사회단체는 경전선 순천 노선에 대한 주요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직접 전달한 가운데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업계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을 찾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비가 줄고 경제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강진군과 해남군이 손을 잡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우도와 영랑생가, 전라병영성과 다산초당 등 볼거리가 가득한 강진군.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1,000여 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강진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와 전국적인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강진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해남군과 손잡고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에 공모한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관광 사업에 대한 저희 진행은 스마트 관광과 함께 연계해서 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 공모형 저희 준비라든지 뭐 도시재생도 모두 이렇게 스마트 관광과 연계해서 강진군과 해남군은 지역의 관광지와 체험시설, 숙박과 대중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수단과 관광지 입장료를 알아볼 수 있고 식당과 숙소 예약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 부를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앱을 통해서 강진의 교통, 숙박, 맛집, 관광시설, 카페 등 쇼핑 등을 일정을 저한테 맞춰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이 정해지면 그 예약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한 지자체 가운데 3곳을 골라 오는 6월까지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진과 해남이 함께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들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된장과 고추장 등의 전통 장류인데요. 네, 장흥의 한 작은 업체가 장류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최대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전통 장류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의 한 작은 마을.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봄햇볕에 잘 말려진 메주를 하나둘 걷어와 표면에 흰 곰팡이와 이물질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후 물에 천일염을 넣고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준 뒤 메주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1년의 과정을 거친 후 항아리에 넣고 숙성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2달 이상 숙성되면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된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방식의 된장 제조법입니다. 우리 전통의 맥을 지키리라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지금 와서는 이래 발효식품이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으니까 아주 보람스럽지요. 이곳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된장을 비롯해 고추장과 청국장 등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고 전통 방식을 고수한 것이 결국 국내에서 경쟁력으로 통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장류로는 국내 최초로 아마존 입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지난 2018년 일본식 청국장인 나또가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종균으로 개발한 청국장을 미국 현지에 내놓은 것입니다. 제품은 건청국장 환과 가로입니다. 미국 현지 반응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생청국장은 물론 된장 등 다양한 장류로 제품 종류도 확대했습니다. 2018년 1월 10만 달러로 수출을 시작했던 청국장은 연간 2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고 현재까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청국장 속에 낫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요즘 유산균 발효식품 하는 게 이 청국장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금 전통 방식을 고수한 전통 장류가 한류의 새로운 바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라남도가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1월 초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배추와 시설고추, 시설감자 등 농작물 2,24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6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비는 농약대와 대파대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피해가 가장 많은 배추는 1헥타르 기준으로 농약대는 200만 원, 대파대는 250만 원 지원하며 품목에 따라 차별 지원됩니다. 농가의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복구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37억 원, 재해 경영자금 13억 원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자와 녹차, 무화과 등 피해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농작물은 작물에 따라 4월 말까지 피해 정밀 조사를 한 후 복구 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남 90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지인인 대구 91,208번과 접촉했습니다. 대구 지인의 확진 이후 A씨는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에 해제 전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해외 이주 여성 10명 중 8명이 홍역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에 거주하는 해외 이주 여성 328명을 대상으로 홍역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78.9%인 259명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별 항체 보유율은 한평이 88.6%로 가장 높았고 강진 83.3%, 보성 82.6%, 화순 76%, 해남 75%, 목포 70% 순입니다. 항체 미형성자로 파악된 69명에 대해서는 홍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홍역 환자가 지난 2017년 7명에서 2018년 15명, 2019년 19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에서는 2019년 무안과 장성에서 해외 유입 연관 5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반발로 오랜 갈등을 빚어왔던 목포 서산 온금지구 정비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조합 측과 조선내화 측이 만나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조선내화 부지를 제외하고 아파트의 층수를 낮추는 형태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도 조합 측이 수차례 만나 촉진구역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알린 결과 내년 10월 5일까지 기간이 연장돼 아파트와 저층 테라스를 혼합한 형태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유달산 경관 훼손과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뉴타운시 고층 아파트 개발에 반대하면서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여수형 마을 기업에 참여할 법인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마을 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공동체성, 기업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참여 자격은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는 다음 달 2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되며 최종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비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목포시가 경유 차량 13,000여 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16일부터 3월 말까지 전국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농협은 물론 가상계좌이체나 ARS, 위텍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배출한 사람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월로 앞당기고 전액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양의 지급 대상은 7,500여 명으로 1인당 60만 원씩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지급됩니다. 고흥군이 농지 소유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인 농지원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지원부 정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비 대상은 80세 미만 농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만 400여 필지와 지난해 남은 물량을 포함한 8만 5천여 필지입니다. 더불어 고흥군은 등록 정보와 현행 정보가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가 11일 동안 임시회를 열고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펼친 뒤 25일 시정 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례안 심사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본청사 별관 증축, 구 여명학교 매입을 위한 의결안 등이 상정됐습니다.